굉장히 빨리 영주권이 앞당겨진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점수가 있으면 초청이 된다는 거,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학생들이 좀 잘 견뎠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정부 후원 유리한 지역 찍었잖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초청까지? 이 직업으로 초청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초청이 안 되더라. 이 직업으로 나는 초청받는 걸 본 적이 없다. 기타 등등. 결국은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과 때로는 불평들도 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케이스들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 좀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잘 돼서 영주권까지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잘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름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또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겨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 초청까지 정말 잘 됐는데 그 뒤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레이드에 있는 우리 그 나의 오래된 아픈 손가락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근데 물론 뭐 영어 점수를 못 만드는 거, 간호학과 갔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너무 많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유리하다는 애들레이드를 갔지만 오래 걸렸잖아.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간호 공부하고 또 졸업하는데도 쉽지 않았고, 졸업하고 나서 또 영주권을 위한 영어 점수 만드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초청장을 받았어요. 영주권 초청장을 받았는데,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나머지가 과연 언제 나를 초청할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이셨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주정부에 문의사항에다가 내용을 보냈어요. 제발 좀 뽑아달라. 너무 오래 기다렸다. RN으로 취업하고 1년 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를 제발 뽑아달라.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주정부에 연락을 하진 않는데, 남호주가 최근에 보면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위주로 초청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어쨌든 졸업수 비자 1년 연장했으니까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오래 일을 해왔으니까 뽑아달라, 이런 어필하는 내용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거를 보내고 며칠 뒤에 초청장을 받았어요. 어필한 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사실 이게 지방 지역이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조금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게 꽤 안정감도 주고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직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189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엔지니어, 소셜 워커, 간호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해도 돼.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직업군을 하는데, 최근에 내가 너무 반가웠던 거는 오랜 우리 학생분인데 타일러로 65점으로 받았잖아. 그분은 졸업하고 취업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186 다이렉트 엔트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고용주 스폰의 경우 브리즈번 지역이면은 외곽 지역이 아니면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스폰서 다 받고 이제 영주권 진행했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189 초청이 된 거예요. 그것도 65점으로. 그러니까 미니멈 점수로 타일러가 초청된 거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워낙 189에는 건설직으로 EOI를 제출한 분 그 풀 자체가 적었고, 작년부터 호주 이민성이 건설직을 우선시하면서 얼마 안 했던 풀을 전부 다 뽑다 보니까 고득점인 사람들부터 포함해서 65점 점수대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고 2달인가 한 달 만에 영주권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주 스폰을 철회했어요. 굉장히 빨리 영주권이 앞당겨진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189 승인하는 그 직업군들 중에 보면 간호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IT 엔지니어링, 근데 우리가 소셜 워커도 많이 말을 하는데, 또 우리 학생 중에 최근에 또 소셜 워커 승인돼서 내가 되게 기분 좋았던 케이스 있는데. 브리즈번 UQ에서 타이복지 석사 졸업하시고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189 라운드 초청받고 바로 신청하고 영주권 승인도 11월, 그러니까 2달 만에 승인되셨어요. 소셜 워커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분야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졸업하고 나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맞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소셜 워커도 189 또 아니면 다른 주정부 후원으로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사실 타일이나 이런 건설 기술 직종 아니면 요리, 제일 고민이 영어란 말이야.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가 올린 뭐 다양한 걸 보고 뭐 저러면 되겠구나 간혹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영어 점수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갈 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우리가 영어 점수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꼭 영어 점수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더 높게 잡고, 일을 하면서 피곤하겠지만 영어는 계속 트라이 하면서 시험을 봐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스폰서도 있는데 영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 영어 점수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고득점을 얻으신 분들은 그만큼 그 플러스 점수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미니멈을 갖췄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셔서 일단 거기까지만 하셨는데도 완전 고득점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도 그 점수로도 초청받고 영주권 진행해서 받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아무래도 퀸즐랜드는 주정부 후원, 대정 숫자가 적다 그 얘기를 했었고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다. 그래서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자격 맞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우리 IT 쪽으로 또 엔지니어 쪽으로 초청받은 또 승인받은 케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IT도 경쟁이 가장 심한 직업들 중에 하나인데 퀸즐랜드로 초청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190 비자 퀸즐랜드에서 초청 받고 좀 오래 기다렸어요. 심사 기간이 길어서.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 있던 졸업생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력을 3년 만들어서 3년 경력으로 10점이라는 점수를 만들어서 퀸즐랜드 초청되고 190이 이번 회계연도 안에 승인되신 분들 계십니다. 초청까지 얼마나 걸렸었지? 그때 그 당시 189 초청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어서 퀸즐랜드 주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선착순대로 초청하겠다. 따로 명단을 제출하면 바로 초청하겠다. 진행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발표되고 제출한 분들은 다 한 달 이내로 초청 받으셨죠. 189가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189가 아닌 190, 491 신청한 사람들이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적극적으로 190을 신청했던 시기였어요. 초청은 빨리 나왔는데 비자가 굉장히 오래 걸린 케이스 있잖아. 그분은 퀸즐랜드 이제 노미네이션 신청하고 승인되고 바로 비자를 신청했죠. 비자 신청하고 무려 1년 반 만에 영주권이 승인됐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로 승인되신 분 계시고 IT로도 그분들이 80, 85점이었는데 190 비자를 80, 85점으로 초청받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가능했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1년 3개월, 1년 4, 5개월 기다리고 영주권까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1년, 1년만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너무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이제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나를 버렸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옆에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점수가 있으면 초청이 된다는 거, 시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학생들이 좀 잘 견뎠으면 좋겠네요. 보통 기술직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요리사잖아. 뭐 우리도 그렇게 안내를 하긴 하지만 고용 지원을 노려라. 취업 비자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ENS 노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요리사임에도 불구하고 189 받으신 분들도 있고 190 받으신 분들도 또 있긴 있잖아. 그렇죠. 기술직 하시는 분들 거의 고용주 스폰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 점수제 기술 이민도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승인된 190 케이스 중에서 셰프도 있고 그분들은 남어주에서 요리에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시고 취업해서 경력 쌓으시고 기술 심사까지 다 받으셔서 남어주에서 초청받고 승인되신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1년 넘게 1년 반 넘게 기다리셨는데 다들 고용주 스폰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이분께서는 190 승인이 되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타스메니아도 마찬가지로 타스메니아에서 요리 공부 2년 하시고 또 190 비자 초청 받아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190 조건이 잘 맞으셔서 남호주 주정부 그리고 타스메니아 주정부 초청돼서 영주권이 잘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셰프로 189 받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를 거의 최고점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맞아요. 정말 우리가 놀라기도 했고 셰프로 189를 그리고 셰프가 20점을 만들었어. 네, 그분은 대단한 게 영어 점수가 PT도 아니고 IELTS로 물론 원 스킬 리테이크를 하셨지만 827 만드는 거는 정말 보기 쉽지 않죠.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조금 강조하기에는 너무 예외 케이스라 사실 지금도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시고 헝가리 분이신데 그분도 남호주 이제 IT 학사 졸업하시고 IELTS 827 만들었어요. 원 스킬 리테이크로. 말이 안 되는 점수야 네. 그건. 이런 케이스는 예외적인 케이스. 근데 또 셰프로 초청받은 또 영주권 승인받은 190 받은 친구들 중에서 영어 점수는 사실은 IELTS 6.0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 점수는 0점이잖아. 네. 그럼 영어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65점 이상 만든 정말 그 미니멈만 맞춰서 해서도 영주권을 잘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타스메니아 그 케이스에 70점을 만든 거고 결국 영어 점수 없이 주정부 후원 점수 받고 70점을 만든 케이스였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65점 결국 내가 만든 점수는 60점이었던 거지. 두 분 다 점수가 높지 않은데도 잘 됐어요. 잘 된 케이스예요. 사실 7.0과 6.0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라서 IELTS 6.0에 준하는 PT 50점 이 점수는 그래도 쉽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정말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점수. 특히나 요즘 졸업선 비자 조건 영어 점수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더욱 또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고 그거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면은 사실 나중에 점수제 기술 이민을 위한 영어 점수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처음부터 높은 점수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좀 걱정이 되냐면
졸업생 비자 6.5 학업을 했는데 졸업생 비자를 못 받을까봐 난 그게 걱정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게 사실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커. 근데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쨌든 영어는 정말 필수고 점점 더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영어는 더 중요하고 강조될 거다. 그게 딱 드러난 게 졸업생 비자 영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SID 비자 바뀌고 제일 걱정하는 건 결국 이 연봉을 주면서 스폰을 해줄 거냐 고용주가. 어떤 분들은 고용주들이 스폰 절대 안 해줘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SID 비자가 실제로 승인이 되냐, 취업 비자가 현실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학생분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이제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찾는 거가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용주분들도 스폰서를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연락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 말은 항상 졸업생이 비자 신청자가 더 급하니까 스폰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물론 그런 케이스가 더 많긴 하겠지만 요즘 보면은 고용주분들도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조건을 알아보시고, 특히 이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마음에 들면 더 연봉 조건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 부분들 감수해서라도 자기 직원을 스폰서 해주려는 그런 적극적인 고용주분들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아는 고용주 중에서도 스폰 열심히 해주고 다 직원들 영주권 해결해준 또 사장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그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으니까 학생분들이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고용주 스폰을 보면 사실 고용주들이 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주 스폰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은 계약했던 2년을 무조건 다 풀로 일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되면은 2년 일하겠다 약속했어도 그걸 안 지키고 퇴사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다 아셔도 고용주분들이 그걸 겪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잘 되는 것을 원하니까 스폰서 해주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번 같은 이제 대도시 지역이든 골코, 선샤인 코스트 같은 외곽 지역이든 셰프로 스폰서 하려는 분들, 스폰서를 해주려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대도시냐 외곽이냐 굳이 비교하자면 외곽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심사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노미네이션도 더 빨리 처리해주고 비자 승인까지도 더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브리즈번에서도 식당에서 482 승인된 케이스 있고, 또 골코 지역도 있고 또 선샤인 코스트 지역도 있는데, 골코나 선샤인 코스트에서 진행하신 분들이 비자는 훨씬 더 빨리 받았어요. 482가 빨리 승인되어야지 그 2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186 TRT 영주권 기간도 이제 빨리 앞당겨지니까 아무래도 482가 빨리 승인되는 외곽 지역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승인된 케이스가 셰프랑 타일러. 아무래도 그 직업군들은 가장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우리도 고용주 스폰이 유리한 직업으로 꼽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설직 중에서 이제 타일뿐만이 아니라 벽돌공이랑 목수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비자 신청하고 심사 중이고, 또 쿡으로도 482를 받고 2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쿡으로도 진행하고 기다린 분들 계십니다. 이번 회계년도 거의 다 갔는데 마지막 뭐 없나? 189 라운드 열릴 거면은 5월 달이나 6월 달에 마지막 작은 라운드 하나 열릴 수도 있죠. 근데 189는 그래도 몇 명이 초청된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올해 계획된 숫자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봤다가 필수 직업인 건설직이나 의료직 쪽에 조금 더 뽑는 작은 라운드가 하나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라운드가 되게 불규칙적인 것도 있는 거고, 초청이 뭐 주정부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인 거지. 작년에 9월에 열리고 11월에 열렸을 때 2달 만에 열리니까 다들 2달 뒤면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나올 거라고 다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1월에 안 나와서 2월 기대했는데 2월에도 안 나오고 지금 이제 4월까지 왔는데 항상 예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결국 뭐 지방 지역이어야 된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기다릴 수 있는 비자를 확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기다릴 수 있는 비자라는 건 결국 가장 쉬운 게 졸업생 비자인데, 졸업생 비자를 리지널에서 어쨌든 학업을 해서 3년을 확보해 놓는 거는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다. 리지널 해서 사실은 취업이 도시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받고 일단 482 비자를 받아서 계속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186 다이렉트 엔트리를 위한 3년 경력은 채워지거든요. 482를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가 186 다이렉트 엔트리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꼭 TRT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엔트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이 3년 채워주면은 그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면은 186 다이렉트 엔트리로도 갈 수 있는 옵션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졸업생 비자를 하다가 졸업생 비자에서 482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비자 확보가 관건인 거지 뭐 영주권은.
또 482로 넘어가려면 경력 조건, 그리고 고용주 스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건데 뭐 연봉은 프로페셔널한 직업군일수록 유리함은 있지만 기술직도 불가능한 건 분명히 아닌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영주권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셰프나 쿡으로 연봉 조건 맞추려면 어쨌든 고용주가 그만큼 마음을 먹고 그 연봉을 주겠다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건설직 쪽은 평균 연봉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워드 레이트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워낙 오래 전 거고 비현실적이라서 지금 타일이나 뭐 목수나 이쪽 직업의 건설직 평균 연봉은 높기 때문에 그 연봉 조건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 죽겠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시죠.